네, 반갑습니다. 황현진입니다. 세일즈 살롱 더 챌린지 하루 한 줄 우리 참여하고 계시는 도전자 여러분들께 띄우는 영상 메시지입니다. 원래는 뭐 이렇게 제가 중간에 뭐 리뷰를 하고 이럴 생각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올려주신 미션별 소감 있잖아요. 그죠? 원래 저는 저희 회사에서 이걸 미션별 소감란도 만들었길래 제가 이거 안 쓰시지 않을까? 그냥 이거 저기 자필로 써가지고 올리시는 것만 해도 바쁘실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제 오산이었어요. 막 세상에다 미션별 소감에다가 와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 영감이 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걸 진행하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역시 그죠? 올려주신 내용들 보니까 이거 나 혼자 보긴 아깝다. 그래서 잘됐다 그러면 이게 리뷰 영상을 찍자. 이제 11차 정도 됐잖아요. 그죠? 절반 정도 오셨으니까 지금까지 써내려가셨던 문구들에 대한 뭐 저의 생각도 가볍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소감에 미션별로 나왔던 소감 중에 제가 드리는 영감 이외에 또 새로운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 주신 이야기들이 있어서 요거를 소개하고자 이렇게 제가 리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잘하셨어요. 이제 절반 정도 오신 거니까 1일차부터 한번 가볼게요. 1일차의 그 내용 되게 많이들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세일즈 3년 차라고요? 그럼 당신은 3살입니다. 넘어지고 주저앉는 건 당연한 겁니다. 라는 이야기에 우리 김동수님께서는 저도 영업을 한 지 10년이라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10살 초등학교 3학년이네요. 미숙하고 서툰 게 당연한 거였네요.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보내야겠습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고요. 그죠? 박진은 님께서는 당연한 건가? 여러 경험으로 쌓인 내 보험 나이, 보험 영업하시나 봐요. 7살. 아직 어리군. 이라면서 또 혼잣말 하시듯이 미션별 소감을 올려주셨어요. 이지연 님은 교육하시나 봐요. 그죠? 강사님이신가 보다. 첫 시작부터 생각의 전환이 되는 훌륭한 문구입니다. 3년이 3살이라니 10년 10살도 아직 어린아이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하게 되네요. 10년 차신가 봐요. 그죠? CS 교육 쪽 하시는군요. CS 교육에서 매니저님들 마인드셋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 멘트입니다. 활용 많이 해주세요. 활용해 주시고 미션 하면서 제 마음부터 다듬고 또 누군가의 마음도 보다듬어 볼게요 라고 또 감동적인 소감 남겨주셨습니다. 최나진님께서는 재밌었어요. 세일즈 하신 지가 14년 차 되셨나 봐요. 세일즈 한 지 14년 차인 나는 14살 중2병? 그죠? 이라 그런지 나에겐 아직 어렵고 힘든 것 같다. 생각해보면 치열한 세일즈 세상에서 너무 아니란 생각으로 시간만 흘려보낸 건 아닐까. 새해를 시작하는 첫 문장으로 나를 돌아보게 된다. 라고도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 세일즈 분야에서 소위 세일즈 작가라는 이름을 달고 저의 브랜드로 살아온 지가 제가 보니까 그래도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도 10살이죠. 그렇죠. 물론 저보다 우리 참여하시는 도전자님들, 인생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물론 나이도 중요합니다만, 당신의 세일즈 경험이 곧, 그죠. 아직 뭐 40년, 50년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아직은 미숙하죠. 미숙한 것에 대한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1일차 미션 문구로 정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일차였는데 기억하시나요? 좋아하게 된 상품에는 좋아하게 준 세일즈맨이 있더라. 한상민님께서 그동안 우리 회사 상품이 타사보다 좀 더 경쟁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라는 또 반성의 감성을, 반성의 소감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반성하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품이 무엇이든 간에 이걸 좋아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그게 나라면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김상민님께서는 좋아하게 만들어준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항상 필요한 이유들만 나열해서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라는 또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이야기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만 봐도 제가 되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3일차에 제가 기억나시나요? 새로운 고객을 만난다는 건 내 인생 등장인물이 달라진다는 것 이렇게 제가 문장을 썼더니 강윤미님께서 어제도 새로운 등장인물을 만났네요.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신 듯 다음에 펌하러 오세요 라며 다음을 기약했다. 헤어 디자이너신가 봐 그죠? 요즘은 새로운 손님이 오심 단번에 뭐 하러 오세요 라며 인사를 건넨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 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2026년도도 성장의 해가 되자. 너무 잘하셨어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하시다 보면 그쵸 매일매일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잖아요. 바꿔 말해서 내가 굳이 힘들게 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새로운 고객이 나에게 등장해 내 인생의 새로운 등장인물이 되어준다라는 생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을 생각하신다면 그쵸. 그냥 보내시면 안 되죠. 다음에 뭐 하러 오세요? 오늘 커트 하셨으니까 한 달 뒤면 예를 들어 뭐 2월 마지막 주쯤 되겠네요. 요때 혹시 가능한 날짜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제가 미리 예약 잡아 드릴게요. 라고 또 잘 파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디자이너 분들도 영감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우리 최숙희 님께서는 그죠. 정현종 시인님의 시 구절 중에 하나죠. 방문객이라는 시에 맞아요. 저도 알아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다. 그렇죠. 너무 좋은 문구죠. 설레이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드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오늘 저기 그 교보생명 강의 갔다 왔어요. 교보생명 연수원이 있는데 천안에 거기 이제 연수원에 로비에 이제 그 문구가 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최숙희님 올려주신 글을 제가 보고 정현종님의 시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그걸 또 보니까 야 이게 또 새롭더라고요. 아마 하루 한 줄 챌린지에 참여하시는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세상에 없던 뭐 기가 막힌 문구를 이런 걸 써서 올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알고 있었지만 때로는 바쁘게 지내느라 잊고 지냈던 그 문장들을 다시 한번 내가 손으로 써내려가면서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아우 좀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지금 목캔디 하나 입에 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감기가 떨어지질 않네요. 또 아시겠지만 제가 강의할 때 막 소리 지르는 거 아시죠? 막 이러니까 이게 나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는 좀 소리를 덜 지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이야기 이혜진님 내용 되게 공감됐어요. 그렇다면 나의 장사 인생은 단역 몇 명만 등장하는 단편 영화가 아닌 수백만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대하 드라마, 장편 영화, 블록버스터 같은 삶이 되길 이라면서 스스로의 세일즈 인생을 또 축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하셨죠. 4일차는 기억하십니까? 4일차. 거래는 상품이 만들지만 소개는 세일즈맨이 만듭니다라는 마찬가지 사람에 집중한 내용이었는데 유은전님께서 나의 키맨이 3명 이상 되길이라고 남겨주셨고요. 설가희님께서는 이 문장에 대한 소감으로 우리 샵이 소개가 많이 없는 편인데 그동안 단가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돈이 아닌 나로 인해 소개가 더 나올 수 있게 더더 최선을 다하자. 좋습니다. 그죠? 소개하셔야 돼요. 그죠? 조은영님께서는 소개를 황현진 작가님처럼 잘해봐야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박란영님은 입소문을 타고 회원님들에게 소개로 신규 고객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개에 대한 이야기 조금 제가 드릴게요. 조은영님과 박란영님께서 소개에 대한 좀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항상 소개하실 때는 일단은 하세요.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명분을 주세요. 예를 들어 뭐 설가인님처럼 뭐 샵을 운영하신다라고 일단 샵에 방문하신 고객한테 뭐라도 작은 선물을 하나 건네세요. 그러면 고객이 뭐라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뭐 이러겠죠. 그죠? 요때가 타이밍이에요. 아니에요. 사실 제가 고객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지금처럼 언제든 불편하시지 않게끔 오래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꾸준히 관리해 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 약속이거든요. 동의하시죠? 그러려면 우리 고객님께서 고객님처럼 좋은 분 저에게 소개해 주시면 저에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또 이 자리에서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우리 고객님처럼 좋은 분 있으시면 소개 많이 해주세요. 오실 때 고객님 성함도 꼭 말씀해 주시라고 해주세요. 제가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정도만 이야기하셔도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명분은 이거예요. 소개 요청을 조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내가 또 굳이 그걸 날 위해 해달라고 해야 돼? 라는 생각이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소개의 본질적인 혜택은 누가 받는 거다? 결국 고객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샵을 찾았는데 나중에 또 왜 유목민 돼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더 불쌍하냐고요. 목소리가 더 불쌍하네. 그죠?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 당신을 위한 소개다.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5일차에는 세일즈란 예스를 만드는 예술이다. 그죠? 했더니 김아름님이 예스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예술이라는 말로 표현하니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죠. 진짜 그래요. 세일즈는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 그러니까 저는 여러 뭐 예술
영역 중에 저는 제가 가장 인정하는, 뭐 제가 인정한다 그래서 아무 의미 없겠지만, 제가 가장 인정하는 분야 중에 하나는 저는 뮤지컬이거든요, 뮤지컬. 뮤지컬 배우들 보면 대단해요, 진짜. 보면은 뭐, 그잖아요. 노래도 잘해야 돼. 연기는 당연히 기본인 거고. 심지어 춤도 추잖아요, 막. 그러니까 진짜 뮤지컬 배우들 보면 진짜 다재다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죠? 자기 개발에 거의 뭐 집약체가 돼야죠. 그죠? 끝판왕이 돼야죠. 그죠? 시간 관리에서부터 비롯해서 화술, 공부하시는 그 습관, 끈기, 집념, 회복 탄력성. 이건 뭐 모든 게 다 그죠? 어, 세일즈에 있어서는 종합 예술이겠죠. 했더니 김영환 님이 내가 하고 있는 게 예술이라니 이러면서 또 소감을 남겨주셨고, 김정환님은 오늘 지점 아침 조회를 하면서 마무리 멘트로 활용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우리, 오감을 열어 훌륭한 예술작품 하나씩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자고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대단하시네요. 양혜연님은 이렇게 좋은 말을 지각 제출이라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지각 안 하시면 되죠. 뭐. 그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일자별 성공, 달성률, 미션 제출률 보고 있는데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끝까지 다시 올리셔야 돼요. 다시 올리셔야 돼요. 영상 보시면서. 파이팅. 6일차에는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습관적인 노력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걸 실력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황재현님께서 내가 마음먹은 일을 매일 빠뜨리지 않고 실행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죠? 김정환님께서 300차월의 시간을 보내시며 탁월함보다는 꾸준함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듯하다. 야, 300차월을 보내셨어요? 그럼 거의 어마어마하시네요. 근데 마지막 문장이 전 되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세일즈 하시는 분들께. 세일즈맨은 셀러리맨처럼 하면 성공한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그러네요. 저도 되게 반성하게 되네요. 저도 어쨌든 제 인생 세일즈맨이라고 삽니다만, 사실 셀러리맨과 같은 그런 규칙적인 습관 뭐 이런 것들을 저도 사실은 많이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번 챌린지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7일차에는 그냥 요거는 한 번쯤 마음 조금 다독이시라고 제가 그냥 쓴 내용이에요. 그 고객도 한 잔 해보면 좋은 사람일지도. 그죠? 지금의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죠? 김영환님께서 상황이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만든 것일 뿐 굳이 누굴 미워할 필요는 없겠다. 대중가요 가사 같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네요. 상황이 이런 관계를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네요. 그죠? 고객과 나의 관계를 굳이 누굴 미워할 필요 없다. 그랬더니 밑에 구두향님께서 대박이에요. 나도 그 사람도 그냥 각자의 하루를 살았을 뿐. 장을 제가 소감을 이렇게 모아놓은 대시보드를 제가 보면서 한참 보고 있었어요. 아, 그러네. 나도 그 사람도 각자의 하루를 산 거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 잠시나마 접점이 있었던 거고. 근데 그 과정이 우리 김영환님 말씀처럼 상황이 그 당시 그 관계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지 굳이 누굴 미워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요만큼을 드렸는데 우리 함께 하시는 도전자 여러분들께서 막 더 많은 영감들을 이렇게 같이 올려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혹시 당신을 힘들게 한 그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그쵸? 요 문장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그래, 상황이 이렇게 만든 걸 수 있을 거야. 그 사람도 각자의 하루를 살았겠지. 제 이야기도 조금 드리면, 저도 어쨌든 저한테는 고객들이 이제 기업의 뭐 교육 담당자,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다 제만 같지 않아요. 어떨 땐 되게 무리한 요구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의가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아유, 그래. 그 사람도 어쨌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업무에 있어서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잖아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강의를 담당한 강사한테도 이것도 해주실 수 없나요? 저것도 해주실 수 없나요? 라고 무리한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뭔가가 조금이라도 뭔가 조금 아쉽거나 하면은 뭐 무리할 수 있다고 나야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요구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어쨌든 요번 차시는 7일차는 올려주신 소감 때문에 제가 더 많은 걸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8일차 내용 기억하시나요? 8일차. 그죠? 거절이 세일즈맨을 강하게 만드는 거라면 평생 약하고 싶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제가 막 썼었는데, 야, 이거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한풀이 같은 거였어요. 한탄. 예. 힘들죠, 세상에. 저도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세일즈 하시는 분들 만나 뵈면서 저도 많은 영감 얻고, 저도 세일즈를 합니다만, 뭐,
저라고 거절을 안 당하겠습니까? 거절 당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강의 중에도 늘 이야기하지만 거절은 당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안 만나고 싶죠. 근데 그걸 당했다가 아닌 만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순간, 오케이,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안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공감하고 싶어서 저도 이렇게 썼어요. 공감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최보현님께서 맞아요. 제가 고객에게 거절당할 때마다 떠올리는 생각이 있는데요. 거절은 내 인격에 침뱉는 게 아니고 그날 고객님이 몹시 바쁘고 피곤했을 거라고 되새김합니다. 라고. 대단하시네요. 벌써 이제 내면의 그릇이 이제 어마어마하신 분 같아요. 이 생각을 한다는 게. 대단하시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9일차 가겠습니다. 요즘 어려워하시더라고. 고객에게 할 말이 없어지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랬더니 몇몇 분들께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잘못입니다. 이거 100번, 1000번 제 잘못이에요. 조금 더 생각하고 문장을 더 다듬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이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아는 게 더 많아지고 전문가가 되고 할 말이 많아질수록 이해되시죠? 사람이 아는 게 많아지고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질수록 전문가가 될수록 오히려 말을 줄이더라고요. 잘 파시는 분들 뵙다 보면.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내가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초창기에 되게 말씀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다다다다다다. 저도 그래요. 이거는 강의도 제가 제 기억으로는 처음 초보 강사 시절에는 늘 강의 시간이 모자랐어요. 늘 강의 시간이.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그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나도 이제 이 일을 한 10년 하고 나니까 좀 내공이 쌓였는갑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글도 그렇고 말도 그렇잖아요. 가장 완벽하다는 건 그죠?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완벽하다라는 이야기. 저 너무 공감하거든요. 그게 글이든 또 말이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세일즈를 할 때에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할 말이 많아질 때, 그죠? 고객한테 내가 하는 말을 줄이겠죠. 그럼 그 줄이는 말에 그 시간만큼 뭘 하게 될까요? 그렇죠. 고객의 이야기를 또 듣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만났던 정말 현업에서 거의 레전드 같은 분들,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 인터뷰도 해보고 실제 영업하시는 현장 제가 몰래 따라가서 보기도 하고 하면 진짜 말씀 많이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적절한 질문 던지고 이야기하면 잘 들어줘요. 그러다가 이제 강력한 한 방을 탁탁 이렇게 날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좀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리고. 그 다음 11차였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저거 이해를 잘 해주시려나 싶었는데 다 해주셨죠? 좋아요. 직업을 물었더니 회사 이름으로 대답하는 그 사람에게 절대 지지 마세요 라는, 이거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일즈맨 황현진으로 남기. 그렇다고 나의 소속을 부정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라는 그 자체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 회사의 이름도 너무 유리하죠. 그러니까 유리한 것이 이게 내 전부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뭘 하셔야 될까요? 그죠? 내 이름 석자 앞에 과연 어떠한 브랜딩이 붙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강의 다니고 하면서 제가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하나는 자꾸 상품 탓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회사 상품이 안 좋아가지고요. 딴 데를 가려고 합니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친하고 막역한 사이가 아니니까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선택이겠네요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은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그죠? A라는 상품을 파는 당신이 되면 안 되고요. 당신이 파는 A라는 상품이 되기를, 그죠? 저는 늘 응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이미 다 공감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죄송해요. 목소리가 이런데 그래도 다음번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시는 챌린지에 대한 참여율도 너무 감동적인데, 그 미션별 소감을 올려주신 내용들을 보고 야, 이건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정말 영감을 주신 분들께 감사도 드리고 또 다른 분들의 소감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영감을 얻으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짧게 리뷰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고요. 그 반을 하신 상태에서 또 반만큼을 더 하신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와가시는 겁니다. 이제 10번 정도 남았는데
뭐 중간에 조금 지각을 하거나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끝까지 남아있는 10개의 미션 다 완수하는 이번 챌린지 마무리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리얼세일즈 그리고 세일즈 살롱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